10분 인터뷰. 핵심적인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에 합당을 제안했죠. 이 범여권 결집의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를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궁금했던 이야기 기탄 없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속보로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 공식화됐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통합 추진의 물살이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그 일종의 선언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기다. 그럼요. 예. 예. 그동안 이번 일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인터뷰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느꼈던 게 네. 이게 통념에서 벗어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네.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당 합당의 역사를 보면 이제 총재들이 만나가지고 먼저 이렇게 합당하자라고 먼저 정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협상팀들이 하는 일은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그렇죠. 편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과거에 지금 작년 총선이 끝난 뒤부터 계속 합당에 관한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산발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들이 그 경선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계속 합당이 이슈가 됐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 천망하시고 또 대선 후보를 경선하는 과정에 계속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근데 말만 무성했지 공식적으로 무슨 입장을 민주당이 정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반응할 이유가 없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제 송영길 대표가 처음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합당 논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씀이면 그러면 우리도 공식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상을 시작하시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해서 만드는 과정을 마치 합당을 당연한 것처럼 전제하고 모든 걸 물어보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안 맞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야단 맞고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제 이 열린민주당 긴급 최고위원회가 열렸던데요. 주로 어떤 이유들이 나왔나요?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이유는 이제 그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내용들을 이제 최고위원들께 당연히 제가 당대표로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우리 당은 그러면 협상에 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리고 협상을 임하는 사람은 누구를 책임자로 해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필요해서, 그리고 향후에 이제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과도 이제 대선 후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핵심은 하여튼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제안이 왔으니 우리도 공식 입장을 이제 빨리 정해서 그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논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럼 열린민주당 내에 혹시 합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나요?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지도부에도 있고 당원분들 중에서도 상당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들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합당이 된 것처럼 전제하시고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그 뜻은 합당을 바라건 바라지 않건 다 지향하는 바는 다 같은 분들이시거든요. 네네. 열린민주당이 내세웠던 가치들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합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하고 합쳐서 그게 되겠냐, 결국 또 거기에 묻혀서 쓸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결국 지향점은 같은 겁니다. 네.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논의가 시작된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협상해야 되는 거죠. 네. 그 가치들을 어떻게 구현시키고 더 크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협상하는 것이지, 과거 정당들처럼 이제 합당은 됐으니 부총재를 내놔라, 어디에 공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협상이 아닙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당 간의 논의도 해야 되고 당 내의 논의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 열린민주당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협상 단장으로 발표가 됐고요. 네. 열린민주당 내에서 보니까 황희석 최고위원, 안원구 사무총장, 김의겸 의원 등이 협상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그럼 이번 합당 협상에서 이 핵심 쟁점은 뭐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린민주당이 구현하고자 했던 가치를 민주당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입니다. 네. 또 하나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한 후보의 승리라기보다는
이 역사를 지금 퇴행시키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우리 사회에 있고 네. 그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선두주자로 돼 있는 우리 윤석열 후보의 네. 입장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되면 이런 어떤 역사의 퇴행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냐. 그것이 소위 말하는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그 단합, 협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그걸 구현해내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가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느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대선에서의 시대 정신을 정의하는 일까지 지금 포함된 네. 예, 가치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자, 지금 뭐 언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속도가 빠릅니다. 이미 합당된 것으로 거의 발표된 것처럼 보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시기 연내에 통합이 다 끝날 것이다 하는 언론 예측이 있어요. 그럼 지금 시기도 다 열려 있는 겁니까? 시기에서는 네. 이게 뭐 금년을 넘겨서까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연내로 하는 것은 맞다. 네, 최대한 압축적이고 좀 밀도 있는 논의를 해서 네. 연내에 끝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지금 금년을 넘긴다는 거는 대선 국면에 완전히 벌어지는 상황에서 뭐 또 가치 논쟁이나 뭐 합당 얘기를 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시기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을 길게 끌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지금 이제 당대당 합당 방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 네. 규모, 의석 상관없이 당대당 합당. 그렇다면 대체로 많이 당명 변경이 있어 왔는데 이 당명을 바꾸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시 그것도 열려 있는 거고요. 네. 당대당 협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저는 이제 일단은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냥 외적으로 늘 그동안의 정치권을 관측해 오시던 분들이 보시기에는 열린민주당의 당세나 이런 것들이 네. 당연히 뭐 더불어민주당이 흡수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열린민주당의 가치와 입장을 충분히 존중하는 협상에 들어가겠다. 라고 천명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고요. 네. 그 범위에서 환영하는 얘기인 것이고 네. 그걸 넘어서는 이제 뭐 당명이나 이런 얘기들은 물론 궁금증을 가지실 수는 있겠으나 네. 그것이 뭐 특별한 쟁점이 된다거나 그게 뭐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본적인 것은 이제 당대당 통합 방식 여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이세요. 네네. 자, 저 현안들을 좀 여쭤볼게요.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함께하는 길을 지금 이제 모색하시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박스권에 갇혔다 이런 이야기가 오래 나오다 보니까 네. 혹시 그렇다면 이제 함께 법여권으로 아까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 그러셨는데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비책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현재까지 보이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일종의 그 컨벤션 효과에 따른 착시 현상이 저는 상당히 섞여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후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권자들한테 노출되면서 이제 행보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것들이 진행되다 보면 양쪽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앞서가고 있는 후보 두 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 비호감의 이미지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실관계들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규명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어느 쪽이 의혹이고 어느 쪽이 사실인가라는 것들이 좀 구분이 되면 네. 당연히 어느 쪽이 앞으로의 역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쪽이고 어느 쪽이 되돌리려고 하는 쪽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역사를 단순히 발전시키겠다, 뭐 되돌리지 못하게 막겠다 이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당연히 대선은 미래를 위한 경쟁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비전을 미래의 모습을 얼마나 유권자들에게 선명하게 보여드리고 설득할 수 있느냐의 과제가 남아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실력에 해당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그다음에 진실을 가려내고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날것으로서의 어떤 그 품질이 드러나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극복해 나가는 게 맞지 않나. 네. 무슨 뭐 그 비단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뭐 그게 뿅 터지면은 네. 갑자기 올라가고 비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비단 주머니는 없다. 날 것 그대로의 승부가 시작된다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자, 지금 뭐 여야 비교를 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 여기 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뭐 김병준 전 위원장 이런 이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규모가 좀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움직임이 없다
이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내외부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선대위에서 이해찬 전 대표 등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대목은? 그러니까 저는 뭐 아직은 이제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그 선대위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몸이 너무 무겁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들 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움직이는 분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들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어떤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안이나 또 국민들께 어떻게 진정성 있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가갈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이제 그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네. 임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저는 단지 어떤 선거 때만 되면 그 옛날 인물들을 모셔다가 그러니까 다 흘러간 인물들을 모셔다가 네. 같이 뭔가 화합이 더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는 것 네. 이것은 저는 구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보이고 있는 면면이나 그 표방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를 과거로 돌려놓자는 것이냐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나아가자는 것이냐 하는 점에 판단이 집중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합당이 결렬된다면 열린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대선 후보 낼 가능성 있습니까? 저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다 당원들이 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최종 결정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당원 투표에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협상 진행 과정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야 될지가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네. 그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면은 무슨 후보를 내는 문제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합당 여부로 한정할 수도 있고 그 외에 여타의 가치들을 또 더 집어넣어서 할 수도 있고, 네.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좀 성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당원들의 뜻에 따른다는 겁니다. 네, 모든 경우의 수는 열려 있고 시나리오도 다 가능한데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다. 자, 대표님 끝으로요. 요거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첫 재판이 마침 또 오늘 열렸단 말이죠. 네. 이 고발자가 최강욱 대표님이에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소환 가능성 또 이 공범인가 피해자인가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데 짧게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 그 시계열별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쭉 보시면 네.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 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계속 주가 조작이 그 날짜 중간중간에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간의 그 통정매매나 1인 매매 과정에서 그 협력했던 인물들이 지금 모두 다 구속돼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대선에 임해서 가장 큰 공익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분이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책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당 내부에서도 지금 아예 수사를 하지 말라 수사를 덮어라 이런 식의 압력을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모습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만큼 불안하다 그만큼 캥기고 있다라는 징표인 것 같고 네. 자신 있으면 그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못하고 있고 과거처럼 그렇게 일부 찔끔 아무 상관없는 시기에 통장을 눈속임하려는 시도는 네.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충고를 주셨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대표였습니다.